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에서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고민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송파 최대 아파트 단지 그리고 또 둔촌주공의 어떤 가격 변화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헬리오시티에서는 심리적 가격 마지노선인 국평 20억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30 세대의 영끌족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임의경매로 집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지속될지 우리가 꾸준히 바라보면서 나의 주거 환경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헬리오시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주째 연속 하락 중이고 그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 크게 하락 중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옵니다. 헬리오시티 이곳의 가격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대단지이기도 하고 또 송파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로의 이동도 좋기 때문에 여기가 아이들 교육 문제에 민감한 가정에게는 특히 인기가 더 많긴 합니다. 강동구의 둔촌주공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대치동 교육 열풍에 환장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무조건 강남을 맹신하는 그런 강남 빠돌이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에 일정 부분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내 집을 고를 때 그때가 온다면 옥석 가리기가 가능했으면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헬리오시티 국평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억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 20억 구간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그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숫자에서 오는 어떤 버프 같은 것이 부동산에도 실제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8층이 1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7억 5천만 원 거래도 11월 달에 있긴 했는데 요거는 1층이었습니다. 그리고 19억에 14층 거래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그 외에는 작년 가을까지 대부분 20억 이상 거래가 많았습니다. 하나씩 20억 미만의 거래 매물이 지금 현재 눈에 띄고 있고 빈도수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호가를 보면 17억 5천만 원부터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좀 저층 매물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난 부동산 하락기 때 1층이 1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걸 한 번쯤 우리가 기억해 둔다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가늠이 되실 겁니다. 100대1 경쟁률도 결국 서울서 무더기 줍줍 쏟아진다. 올 한 해 부동산의 한 축인 분양시장에 한파가 올 것이라는 예상은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요거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이 됐어도 결국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서울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사이 요거하고 또 이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포레 그리고 구로구 호반 서밋 개봉 등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요게 경쟁률이 3.85대 1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5대1 미만의 경쟁률이라고 하면 미계약이 나온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1 경쟁률도 미계약이 속출하는 요즘 청약시장의 상황을 볼 때 여기도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공통된 인식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큰 시세 차익을 볼 확률도 좀 적어 보이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2차 하락이 본격적으로 온다면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언론에 나온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계약 시점 들어가니까 많이 갈등하는 거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요겁니다. 지금 가격에 분양을 받았을 때 시세보다 더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다른 거, 더 좋은 기회가 나한테 올 것 같은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고분양가니까 완판은 됐는데 뭐 계약을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신축이건 구축이건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포인트는 신축이건 구축이건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현장에서 집주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집주인들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빈도수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뭐 집값이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 호가는 비교적 높게 내놓더라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눈먼 고기가 하나 잡히길 좀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어김없이 나타나는 우리의 또 부동산 폭등론자들이 있습니다. 야, 부비부비인지 나발인지 조용히 안 할래? 지금 공사비가 오른다잖아. 앞으로 공사비, 아파트 공사비 더 오를 거고, 분양가도 더 계속 오를 거야. 그러니까 오늘 분양가가 제일 싼 거라니까. 제일 싼 분양가. 그리고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너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분들께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언제는 근거 있어서 올랐냐? 할인 분양은 갈등의 시작.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 건설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의 강남 4구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강동구랑 동작구랑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웁니다. 본인들이 강남 4구다 라면서요. 그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미분양을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의무 거주 기간도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전매도 바로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미분양 물량 샀다가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바로 남겨도 된다 요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럴 가능성이 낮다, 없다, 희박하다 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요 가격은 중도금 무이자도 있고 계약 조건 안심 분양제 뭐 요런 것도 이 아파트에 있습니다. 계약 조건 안심 분양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분양 물량을 지금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중에 할인 분양을 해서 판다고 하면 기존에 먼저 계약했던 계약자들한테도 같은 혜택을 보장하겠다라는 조건입니다. 나중에 할인 분양 1,000만 원 하면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도 그 혜택을 똑같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미분양 물량이 생겼다고 그걸 또 할인 분양을 해버리면 이렇게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억울하고 짜증나겠죠. 돈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할인 분양 받은 사람들이 이사 못 오도록 아파트 입구 막고 데모하고 막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 정말 예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그런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건설사가 본인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어떻게든 다 할인 분양해서 다 물량을 털어버립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죠. 이 아파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있던 사건들을 제가 뒤돌아서 보면 당장 내가 죽겠는데 먼저 비싸게 분양받고 입주한 사람들 어떤 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부비아파트라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비아파트가 나 살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럴 때 부비아파트가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저기요, 나 망하면 이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뭐 직접들 하시려고? 몽키 스패너 들고 와갖고 직접 하실래요? 그리고 또 나 망하면 부비 아파트라는 브랜드 이거 1타 브랜드 아파트인데 님들 나 망하면 아파트 브랜드 가치 팍팍 떨어지고 집값도 팍팍 떨어질 텐데 이거 괜찮아요? 아니 뭐 집값 떨어져도 괜찮으면 할인 분양 못하게 계속 막아 보시던가. 그리고 여기 그 미분양 남았다고 계속 소문나면은 여기 집값 오르겠어요? 예? 완판이 되고 입주 다 끝났다고 해야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 주세요. 예? 지금 제가 굉장히 건방지게 오버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아주 이거를 정중하고 간곡하고 진실되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아주 간절한 절절한 호소를 합니다. 내가 화투가 나인 모라일체의 경지, 응? 혼이 담긴 구라, 응? 혼이 담긴 구라, 응? 혼이 담긴 구라, 응? 십수년 전에도 출구 전략은 항상 있어 왔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동산 바닥에서는 많은 비밀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근 10년 만에 월간 최다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임의경매는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 없이 바로 경매에 집을 넘기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2030 영끌종 매물의 상당 부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20대 30대는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늘 그랬습니다. 보통 한 25% 정도 차지하던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시장의 40%까지 2030 세대가 그 비율을 차지하면서 주류로 떠오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나오는 경매 물건은 2030 세대가 1금융권에 2금융권까지 대출 받고 집을 샀다가 결국은 경매를 날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2금융권까지 그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비율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원금 제외하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3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만기가 이제 2019년에 많았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슬슬 도래하는 영끌족들이 지금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용케 버틴 것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나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분석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그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0.5% 내린다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0.5%를 내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한참 낮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이런 경매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영끌족들이 집을 경매로 뺏기는 일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